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의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늘어감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업주, 근로자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그 성립 요건 및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판례에서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를 기초로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것. 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위가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세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것. 가해자에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 하급자 등 동일 직장 내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통상적으로 행위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여성 근로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은 이성이 아닌 동성 간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나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협력 및 용역에 의한 근로관계, 파견 근로관계 등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 근로자에 의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을 경우 사용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모집이나 모집 과정에서 구직자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범위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위가 이루어질 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위 두 가지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위치한 하치키스 스쿨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기업경제학을 전공한 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메릴린치에서 IB 부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었던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출신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삼성물산건설 부문 법무팀 담당 변호사를 하면서 애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루며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또한 기업경제학을 전공하고 투자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투자 및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과 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롭테크 분야와 가상자산 파이낸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분야의 법적 문제가 염려되셔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